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이거 연봉 실수령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인센티브가 제외됐습니다. 부모님 지원도 제외됐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 벌이가 있다면 역시 제외됐습니다. 배달음식 주 3회 이상, 주 2회까지는 괜찮다. 400만원 이하 벌면은 주 2회까지는 허용해주겠다. 7번 무단횡단 신호 위반하기, 벌금 낼 건덕지도 안 된다. 먼저 실수령 250만원 이하입니다. 첫 번째가 내 집 마련 꿈꾸기입니다. 내 집 마련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죄송합니다. 5년 뒤에는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품기. 그런 아예 희망조차 갖지를 마라. 그리고 목욕탕 찜질방. 지난주에 목욕탕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설날 추석 정도에는 좀 봐주면 안 됩니까? 4번 부모님 호강시키기. 이거는 좀 힘들죠. 하나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5번 여름 휴가 때 친구들과 여행 가기, 소환사의 협곡, 메이플 던전은 가능하다. 온라인 세계에서 가는 거는 허용해주지만 오프라인 세계에서 여행 가거나 노는 거, 액티비티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화난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 7번 무단횡단 신호 위반하기, 벌금 낼 건덕지도 안 된다. 8번이 회식 불참, 공짜 밥은 무조건 챙겨 먹고 롤 스킨 사기. 롤 스킨, 그 게임에서 현질하지 마라 이 얘기네요. 점심 먹고 커피 사 먹는 것도 사치다. 주말 외출도 사치다.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거 안 됩니다. 소개팅하고 미팅도 하지 마라. 이성을 만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안 된다. 카톡, 이모티콘, 1,000원, 2,000원, 초콜릿도 쓰지 마라. 주말에 쉬는 거, 평일에 한 게 없으니까 쉴 때 무조건 투잡 뛰어야 된다. 배달 알바 뛰든지 이것저것 해라 안 드시죠. 맥주하고 막걸리 먹으면 안 된답니다. 실수령 250만원 이하는 매우 끔찍하다. 맥주도 금지라고 한다. 주말에는 쉬면 안 된다. 그 외에도 안 되는 것 투성이다. 실수령 300만원 이하입니다. 신차 구입, 경차까지는 봐준다. 헬스, 자전거, 취미생활 안 됩니다. 연애 안 됩니다. 연상연은 제외. 연상연아 돈을 좀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저녁 외식, 돈 주고 사 먹지 마라 얘기네요. 스타일러, 식세기, 정수기 구입. 스타일러는 좀 비싸죠. 다음 제주도 여행, 배달 떡볶이. 떡볶이가 이제 배달료가 한 3,000에서 5,000원 나오죠. 너무 과다한 내용이죠. 백화점 쇼핑, 쿠팡,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IoT 서비스 사용 안 된다. 3인 이상 모임 쏜다. 코롱 패딩, 안타티카 구매. 이 두꺼운 패딩 사면 안 되고. 정육식당, 한우, 횟집. 쿠쿠는 봐준다. 저가 횟집만 가능하고. 린스, 전동 칫솔, 트리트먼트, 바디 스크럽 구매. 이런 거 안 됩니다. 실내 온도 여름 23도 이하, 겨울 24도 이상 유지가 불가하다. 선글라스, 레깅스, 돌핀 팬츠 구매 불가능하다. 애완동물하고 식물 기르기, 선인장제. 애완동물은 진짜 동의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지만은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개인적 비용, 프라이빗 코스트죠. 그러니까 선인장은 괜찮아. 물 안 줘도 되잖아. 방치해도 알아서 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선인장까지 봐준다 이 말이에요. 순댓국, 뼈해장국 특사이즈 안 됩니다. 보통 사이즈만 먹어야 돼. 특사이즈 14,000원, 15,000원 하죠. 보통 사이즈 9,000원짜리는 괜찮다. 그까지만 허용해준다. 300만원 이하는 조금 괜찮지만은 여전히 서글프다. 보고 있으면 뭐하고 살까 싶다. 400만원 이하입니다. 내가 쏘는 한우집에서 2차로 등심갈비 500g 추가 주문. 이 정도면은 한 8만원, 12만원, 15만원 사이 되겠네요. 횟집에서 돔류 주문, 광어우로까지만 된다. 참돔, 감성돔 이런 거 안 됩니다. 돌돔까지 안 됩니다. 이 시간이 당연히 안 되겠지. 골프, 스키, 취미 가진다. 택도 안 됩니다. 등산, 헬스까지만 해라. 컨템퍼러리 명품 구매, 명품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성수기 호캉스 안 됩니다. 비쌉니다. 배달음식 주 3회 이상, 주 2회까지는 괜찮다. 400만원 이하 벌면은 주 2회까지는 허용해주겠다. 실수령 500만원 이하입니다. 준대형급 외제차 안 됩니다. 제주도 한 달 자기 안 됩니다. 7, 8월 해변 호캉스 꿈도 꾸지 마라. 자녀 3인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다. 구찌급 이상 명품이 안 됩니다. 아일랜드 홈파 인테리어 4, 500만원은 그나마 조금 숨쉬지만은 역시 뭔가 제한이 있다.
물론 이 글의 개인의 의견인지라 정답도 아니고 기준도 모호하다. 다만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소득과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한다. 답도 없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것일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니 사실 살벌하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었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힘이 되는 자료로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1분기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혼 1인 생계비가 월 241만원이라고 합니다. 13년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인 약 월 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가지고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월 소득이 7, 800인 고소득 계층까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게 나왔다며 반발한다. 여기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평균의 표본을 어떻게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평균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이 평균이라는 자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평균을 500을 만들겠다 하면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 표본을 채취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과정을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얼마든지. 아래 자료는 23년 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다. 23년 발표 자료지만 기준은 21년도다. 21년 12월 평균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인 반면 높네요. 중위소득인 즉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은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균의 함정은 결국 우리 임금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킹 머튼이라고 한 사람이 말한 마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 중위소득은 250만원이다. 1년 임금 근로자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 소득으로 333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 그래프를 보면은 2019년까지 중위소득 현황, 이 중간값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은.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가 20년, 21년 코로나 때를 거치면서 살짝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슈 역시 노동계나 경영계 어느 한쪽 편을 들기에는 실임금이 줄어든 노동계도 역대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힘든 현실이다. 다만 여기서도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소득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임금 격차와 양극화가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으로 얻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누가 또 비판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소득자는 고소득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저소득자는 저소득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들 행복하고 기뻐 보이지만 그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죠. 처음 말한 이슈는 실수령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제한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을 둔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한 대립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제한이고 하나는 대립이다. 그 정도 벌면 이건 과소비다. 제한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인상할지 말아야 할지 다투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바로 희망과 상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 많은 기부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더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부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거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도전하면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 어쩌면 제한보다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다.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블루프린트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우울증 같은 것들이 퍼져 있다는 말이죠. 나도 죽겠다, 너만 죽겠냐며 서로 외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구조 속에서도 생존 앞에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진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상생을 생각하기엔 너무 살벌한 생존 전쟁터다. 그렇죠, 살벌하죠. 적자도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경제에 대한 마인드다. 나도 모르게 그 마인드에 대해 놓치면 가끔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고는 한다. 그리고 지치면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며 언제 저렇게 될까, 더 심하면 운 좋았겠지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오늘만 즐기는 사람들, 욜로족들을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한심하게 볼 때가 있다. 본인 가치관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실질 임금,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